주식 투자 심플하게 충분하게 스텝스. 안녕하십니까, 스텝 산사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부동산 리츠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 탑다운 금리와 관련된 얘기를 좀 드렸었고, 그래서 금리가 안정화되지 않을까라는 저의 예상을 얘기를 드렸고요. 그리고 밸류에이션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지난 20년 기준으로 봤을 때 현재 부동산 리츠, 미국 부동산 리츠의 밸류에이션이 마이너스 1 표준 편차까지 와 있을 정도로 싸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오늘 이제 좀 버텀업 관점, 그러니까 실제 지금 미국의 부동산 시장이 어떤지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드려야 될 텐데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거용 부동산 시장이 회복을 한다고 해도 이 회복이 정말 세지 않으면 결국 문제가 된다라는 이제 걱정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2007년부터 2009년 사이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미국의 부동산 시장은 의외로 제가 데이터를 보다 보니까 2007년 하반기에 바닥을 찍었습니다. 그러니까 리만 때까지 계속 나빠졌다기보다는 전체적인 데이터를 놓고 보면 2007년 하반기에 바닥 찍고 올라오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2008년 초에 베어 스턴스가 망했을 때, 저도 물론 그때 5년차 때 어영부영 할 때긴 하지만 베어 스턴스가 망해서 JP 모건이 인수를 하고 그 다음에 AIG가 망할 때 미국 정부가 돈을 넣어주면서 다들 그게 끝이라고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8년 9월에 리만 브라더스가 망했거든요. 그러면서 주식이 2009년 초까지 미국 주식은 빠지고 우리나라는 그 전에 바닥이 나오긴 했는데, 그때 보면 이거 봐라, 부동산은 분명 2007년 하반기에 바닥을 찍고 개선이 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뭐 이런 일이 있다 보다가 리만이 망했다. 그럼 이번에도 지금 분명한 사실은 미국 부동산 시장이 다시 개선이 되고 있는데 리만하고 똑같다라고 보면 이 개선이 진짜가 아닐 수 있지 않을까라고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저는 되게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질문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데이터를 조금 찾아봤어요. 지금 현재 미국의 주거용 부동산 시장을 보면은 2022년부터 계속 상태가 안 좋았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때 신규 주택 판매랑 기존 주택 판매를 합쳐서 거래량의 YOY, 전년 동월 대비를 보면 마이너스 34%까지 준 적이 있었습니다. 이게 회복이 되면서 지난 9월 달에는 마이너스 10%까지 줄었어요. 그러니까 분명한 사실은 올해 한 2, 3월, 3, 4월부터 미국 부동산 시장이 바닥을 찍고 좋아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가격도 마찬가지인데 기존 주택 가격은 벌써 플러스로 다시 전환을 했고요. 신규 주택 가격은 아직 마이너스긴 하지만 마이너스 폭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가격도 괜찮아지고 거래량, 여긴 판매량이 거래량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거래도 되기 시작을 하면은 부동산이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아까도 얘기 드린 것처럼 2007년 하반기에도 미국이 똑같은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진짜 좋아지는 게 아닐 수 있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때랑 지금이 뭐가 다른지를 제가 얘기를 두 가지 측면에서, 거래량 측면하고 가격 측면에서 얘기를 할 겁니다. 거래량 측면은 그때는 기존 주택의 거래량이 먼저 회복을 했습니다. 신규 주택은 2009년까지도 계속 마이너스, 거래량이 마이너스가 확대가 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2009년, 2010년 요때부터 이제 신규 주택 거래량이 회복이 되기 시작했으니까 무슨 얘기냐면 기존에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사고 파는 거는 그냥 자산 시장의 움직임입니다. 그러니까 리만이 망하기 전에 돈이 생긴 사람들은 난 기존 주택을 좀 팔고 사, 이런 식이었거든요. 그런데 신규 주택이 거래가 안 된다는 얘기는 무주택자가 되게 많고, 그리고 모기지가 빡빡해졌고, 그리고 신규 주택을 공급해야 되는 주택 건설 회사들이 지금 내가 공급을 해도 제대로 팔 수 없겠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신규 주택 거래량은 계속 감소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경제도 이런 거죠. 아무리 집값이 오르고 집 거래가 많이 돼도 이미 지어져 있는 집이 많이 거래가 되는 거는 아주 냉정하게 말하면 GDP에 큰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뭐 이사나 뭐 부동산 중개나 이런 건 있을 수 있지만 짓는 게 아니니까 뭐 건설업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죠. 물론 간접적으로 기존 주택이 잘 팔리면 신규 주택 거래가 되니까 뭐 이런 거지만 원칙은 그렇습니다. 반면 신규 주택 거래가 많이 된다는 얘기는 지어야 되죠. 땅 사야 되죠. 사람 수 여러 가지 일들이 있기 때문에 실제 경제에 많이 도움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2007년부터 9년까지는 기존 주택의 판매량은 먼저 좋아졌는데 신규 주택 판매량은 나중에 좋아졌다. 그러니까 경제에 실질적으로 큰 도움이 되지 않는 방법으로 주택시장이 회복이 됐다는 거죠. 이번에는 완전 반대입니다. 이번에는
모기지 금리가 너무 올라갔기 때문에 지금 제가 집이 있어요. 근데 금리를 예를 들어 뭐 2%에 빌리고 있는데 내가 이 집을 팔고 저 집을 사면 금리가 막 7, 8%가 되는 거죠. 이 6%를 더 내고까지 내가 굳이 저 집에 가서 살아야 되겠다 생각을 안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준 주택의 지금 그 거래량은 여전히 전혀 회복이 되지 않고 있어요. 반대로 신규 주택 거래량은 지난달에 무려 40% 이상 전년 동월 대비 증가를 했습니다. 모기지는 똑같이 비쌀 텐데 그럼 왜 신규 주택은 판매가 잘 될까 생각을 해보면 신규 주택을 사는 사람들은 물론 기존 주택을 팔고 사는 사람도 있겠지만 집이 없는 사람들도 많이 구매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미국도 지금 젊은 사람들이 집을 많이 산다는 뉴스가 나오는데 그런 사람들은 기존의 모기지랑 지금 모기지를 비교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지금 내고 있는 렌트, 월세랑 비교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의 주요 도시들의 렌트가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내가 렌트 100원 내는 거랑 이자 뭐 120원 내는 거는 별 차이가 없구나라고 생각을 하면 모기지를 일으켜서라도 새로운 주택을 사는 거죠. 그런 수요가 많아지면서 신규 주택이 엄청나게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디아로튼이나 레나 같은 회사들의 가이던스를 보면은 1분기만 해도 올해 많이 못 팔 수 있을 거예요 이러다가 2분기, 3분기 넘어오면서 가이던스가 상향이 되고 있습니다. 이 회사들이 대단한 점이 그렇게 상향하고 이런 상황에서도 이익률이 아주 높아요. 15%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집을 짓고 있기 때문에 그런 회사들도 좋고 경제도 좋은 것이죠. 그러니까 그때랑 다른 게 이 판매량의 구성이 다르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가격입니다. 그때는요. 신규 주택 가격이 기존 주택 가격보다 훨씬 비쌌습니다. 근데 그렇게 받아도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주택 건설 회사들이 신규 주택 공급을 별로 안 했어요. 못 팔 것 같은. 비싸게 팔아도 마진도 안 나고 안 팔리니까 공급도 별로 안 했고 거래량이 안 좋았던 거죠. 일반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제일 강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분양가, 우리로 치면 분양가, 거기로 치면 신규 주택 가격이 기존 주택보다 훨씬 비싼데 이게 잘 팔리면서 기존 주택 가격이 따라 올라가는 게 가장 센 겁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분양가가 기존 주택 가격보다 훨씬 높은데 이게 잘 못 쫓아가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아직 완벽한 강세장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시 무너질 수도 있고 한국이 약간 그런 상황인데 미국은 2005년부터 8년까지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이에 리만이 온 건데 지금은 어떠냐면 신규 주택 가격하고 기존 주택 가격이 비슷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새 집, 분양가가 지금 옆에 있는 낡은 집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금리가 비싸더라도 나 저거 빨리 사고 싶어 라는 수요가 많아진 거죠. 이게 그때 2006, 7, 8, 9랑 가장 다른 모습 중에 가격 측면에서 하나입니다. 더 놀라운 건 기존 주택 가격하고 신규 주택 가격을 비슷하게 지금 받고 있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디아로튼이나 레나 같은 회사의 이익률이 아주 높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주택 가격하고 비슷하게 가격을 매겨서 팔아도 이익이 많이 남는 거죠. 우리나라는 지금 왜 PS 문제나 분양 문제가 불거지고 있냐면 옆에 있는 집하고 비슷하게 팔면 분양이 무조건 됩니다. 근데 그렇게 팔면 땅 너무 비싸게 샀죠. 이자 물려있죠. 공사비 올랐죠. 이렇기 때문에 시행사든 시공사든 이익을 못 얻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무리하게 비싸게 받으려다가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문제인 거고 미국은 기존 주택이랑 신규 주택 가격이 비슷하기 때문에 훨씬 더 자유롭게 움직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금리가 하향 안정화되고 밸류에이션이 싼데 주거용 주택 시장까지 이렇게 회복을 하게 되면은 부동산 리츠에는 분명히 긍정적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리츠 리포트를 10월 18일에 냈는데 거기에 넣은 종목이 3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산업용 리츠가 물류 뭐 이렇게 하는 리츠인데 거의 뭐 미국 최대 리츠 회사죠. 프롤로지스라는 회사를 넣어놨고요. 두 번째는 데이터 센터를 가지고 있는 리츠인 에퀴닉스를 갖다 넣어놨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주거용 리츠 중에 가장 큰 회사라고 할 수 있는 아발론 베이라는 회사를 넣어놨습니다. 이 중에 밸류에이션 관점에서 가장 싼 회사는 아발론 베이고의 주거용이니까 가장 안정적이고 그동안 주가가 제일 덜 빠진 애는 에퀴닉스입니다. 왜냐하면 데이터 센터는 계속 썼기 때문에. 그리고 두 개 중간쯤에 있는 게 이제 프롤로지스거든요. 배당 수익률도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아발론 베이가 제일 높고요. 그 다음에 프롤로지스가 높고 에퀴닉스는 덜 빠지고 워낙 잘 버텼기 때문에 배당 수익률이 셋 중에 가장 낮습니다. 그러니까 투자하시는 분의 성향에 따라서 어떤 게 적합한지를 보시면 좋긴 한데 이 아발론 베이도 주거용 리츠이긴 하지만
아주 좋은 도시, 뭐 LA, 시카고, 뉴욕 같은 데 주로 집이 있고 지금 공실률이 4%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 회사가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일단 갖고 온 종목들은 매우 안정적인 리츠라는 점에서는 저는 다 괜찮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주장하는 지금 이것의 리스크는 당연히 금리가 만약에 예를 들어 뭐 전쟁이 저는 뭐 아주 확산되지 않을 거라고 보지만 어떤 일이 벌어져서 유가가 막 엄청 올라서 뭐 물가는 오르는데 경제가 나쁜 스태그플레이션 뭐 이렇게 돼서 금리를 못 내리고 이러면은 사실은 이 리츠를 절대 사서는 안 되는데 그런 가정을 하기 어렵고 그럴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하시면은 한번 리츠 공부해 보시면 어떨까? 우리 미국 거.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주 동안 제가 리츠 얘기를 좀 자세히 드린 편이었는데 리츠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또는 뭐 다른 것이라도 궁금하시면은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꼭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